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인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5분간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손을 들어 차고 있는 수갑을 보여가며 누가 체포를 시켰냐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이후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우편물이 모두 소환일 이후에 도착했다면서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늘 경찰 조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직무 복귀 이후에도 편향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문제의 발언들 이재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에 열을 올렸습니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의 여전사 주장.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지난 1월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발언 수위는 계속 거칠어졌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를 연이어 만나 민주당에 대해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이라며 이런 집단은 사회의 해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제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인식과 발언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전 위원장은 개딸이 시켰냐며 야당을 비방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그제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산하 단체 임원이 추천인으로 적힌 입당원서 300여 장을 확보했는데 특검은 이 입당원서를 낸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통일교 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자료 확보 좀 어떤 것들 하셨을까요?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추천인이 박모 씨로 적힌 당원 가입서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특검이 압수수색한 통일교 우호단체의 임원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과거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피스로드는 남북 간에 끊어졌던 도로를 연결해서 거제에서 평양까지 달리자고 하는 통일운동이고, 한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찍힌 박 씨의 사진을 보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박 씨가 악수를 하고 있고 왼편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검이 압수해간 당원 가입서는 약 300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5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인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입당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논의했다는 혐의와 일치하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얼마 전 박 씨를 불러 통일교가 박 씨를 통해 국민의힘에 교인을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MBC에 통일교인들에게 가입 신청을 권유한 적 없다며 내가 정치를 해왔으니 그들이 알아서 내 이름을 적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직위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조차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위현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자체감사 4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놓은 답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이고 유흥주점 사진이 찍힌 2023년 8월 9일 지판사는 술집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술자리에 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술값 결제 내역 등의 금융 정보가 필수적인 상황. 그런데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보자로 지목된 술자리 동석자조차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난항을 겪은 겁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들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자료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건네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만큼 강제수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받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 조사와 자료 입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된 상황. 사실상 직위현 판사를 향하는 길목의 입구부터 막혀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석방되면 집도 가까우니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의무인 재판 출석을 석방이라는 특혜와 맞바꾸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13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소송법 95조 3호, 즉 증거인멸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회유한 정황 등을 들어 다른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또 96조, 임의적 보석 필요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가 병 보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3번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재판 시작 8달 만에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이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들의 이런 모습을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갖다 붙이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합리화했습니다.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기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